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300만 명 이상이 접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끈질긴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 가파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시작된 인식의 변화는 이제 글로벌적인 국가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도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러시아인데 오늘은 러시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은행인 VTB 은행의 회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안 좋아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2대 은행 회장은 비트코인은 가짜 돈이다, 안 좋아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러시아 2대 은행 VTB 회장 안드레이 코스틴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가짜 돈이라며 중세시대 범죄자들이 돈을 위조하는 방식과 암호화폐 채굴 기술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CBDC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죠. VTB 은행의 경우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은행 중 하나라고 합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아시아와 이제 유럽, 아프리카 및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는 글로벌적인 은행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경우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던 국가였죠. 2년 전입니다. 2019년 러시아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러시아에서 2021년 비트코인 몰수법을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야기가 나온 비트코인 몰수법의 경우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8월쯤에는 이러한 내용까지 나왔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푸틴이 암호화폐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직접 서명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러시아에서는 정말 암호화폐 시장을 막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었죠. 오늘 러시아의 VTB 은행의 회장이 비트코인을 안 좋아한다 말했을 뿐이지 사실상 최근 러시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금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러시아의 하원 의원의 경우는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나왔었는데 러시아 연방정부의 경우는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암호화폐를 과세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과가 될 경우 디지털 자산은 러시아 내에서 재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던 국가들에서 서서히 인식의 변화가 생기며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전면 금지를 외치던 러시아뿐 아니라 인도에서 또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시그널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속도가 이제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과연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3년 전과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최초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주어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애미시인데요. 이날 비트코인으로 월급뿐 아니라 세금 또한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인정할 것이라며 상당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시장은 중앙은행의 화폐 통제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인 프란시스 수아레즈의 경우는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도입한 첫 번째 도시이다. 우리는 자본의 도시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화폐가 중앙은행에 의해서 통제될 날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회사의 CEO도 아닌 애널리스트 경제학자가 아닌 현재 미국의 한 도시의 시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본의 도시가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철저한 시장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도시가 된다는 것일까요? 수아레즈 시장의 경우는 과거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안이며 암호화폐 산업 분야를 모두에게 평등한 무대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거두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들을 볼 때 암호화폐 시장을 통하여 금융시장 관점 모든 사람들을 같은 스타트라인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재산적인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부의 축적을 위한 움직임에 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겠다. 암호화폐 시장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죠. 최근 미국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파르게 논의가 되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채굴로 인한 에너지 낭비 문제인데 이러한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 속 오히려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이다 이야기를 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본다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홍보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이 기업의 CEO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언급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애미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에서 모든 전통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인플레이션은 3배나 증가를 했고 내가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하나의 대규모 테크놀로지 화폐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금이라고 확신을 하며 100배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능한 많이 매입을 해야 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방식이며 비트코인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비트코인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강력하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는 2020년 3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으로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는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인해 최근 미국의 가장 큰 문제이죠.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이 다시금 각광을 받으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비트코인의 탄생과 비트코인이 글로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았을 때 지금 채굴로 인한 단점은 극히 작은 것이며 이를 덮고도 남을 만큼 비트코인의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2주 전 발생했던 폭락으로 인해 위험한 도박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기조가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현재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대한 기업들의 확신은 더욱 굳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데 앞서 나온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낙관론자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인데요. 이 잭 도시의 경우는 본인의 인생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비트코인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인생에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백서를 시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집에는 비트코인 시계가 있고 비트코인 채택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기부금 또한 아낌없이 내놓는 기업가입니다. 마이애미 컨퍼런스 2021에서 비트코인에 대하여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 스퀘어보다 비트코인에 더욱 높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은행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나온 마이애미 시장의 언급과 같은 결의 언급이죠. 이 외의 내용은 보았을 때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언급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의 경우는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이제 폐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현재 글로벌적인 은행들의 추세들을 보았을 때 오프라인 은행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료 보시면 2020년 1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은행 점포 중 무려 216곳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2019년 대비 5배, 무려 5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예상 가능한 결과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지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 또한 계좌 하나씩은 있으실 또 하나의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뱅크와 토스인데 이 두 은행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오프라인 은행이 없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행의 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은행들의 종말은 현재 눈앞에 닥친 현실이죠. 이를 깨우친 은행들에서도 최근 핀테크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의 서비스 측면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 전통 금융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금융혁신법이라는 법안이 얼마 전 네브래스카 주에서 통과가 되었었죠. 암호화폐 은행의 설립을 합법화하는 것인데 은행에서 암호화폐의 보관 기능과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작년에는 와이오밍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아반티 그룹에 은행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며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가격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어제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빌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상에서 비트코인과 깨진 하트, 커플의 사진 등등 또다시 트위터로 장난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인물들의 비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CEO 또한 한마디 거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윗은 재미도 없고 무책임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는 머스크를 저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트위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재정 손실을 일으키는 트윗은 재미도 없고 무책임하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바이낸스의 CEO이죠. 자오장 펑의 경우는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재정 손실을 일으키는 트윗은 재미도 없고 무책임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저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확실히 일론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욕바지가 된 것이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같은 바이낸스의 CEO이지만 바이낸스 US의 CEO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US CEO는 이제 머스크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미국 통화 감독청장이자 현 바이낸스 US의 CEO 브라이언 브룩스의 경우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경우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리든 하락시키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표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입증한다라는 설명이죠. 현재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천재에서 이제는 모질이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될까요? 그냥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 문제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 XRP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리플 XRP의 대규모 덤핑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리플사의 전 CTO이죠. 제드 맥케일럽의 경우는 매달 일정량의 XRP를 계속해서 판매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XRP가 욕먹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는데 곧 제드 맥케일럽의 XRP가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리플의 전 CTO 제드 맥켈럽의 XRP가 곧 고갈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원 마틴 발크의 경우는 제드 맥켈럽이 2013년부터 그들의 합의 일환으로 리플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XRP의 양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맥켈럽의 XRP가 영구적으로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은 약 86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파란색 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일주일 평균으로 1,500만 개씩 파는 경우 이제 올해 8월 25일 제대 물량이 모두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XRP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골칫거리로 여겨왔던 원인이 하나 없어지기까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는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XRP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사의 소송건 또한 빠르게 마무리가 되며 이번 달 말 스파크 토큰의 성공적인 배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XRP의 높은 가치의 가격 상승과 가치의 상승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24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다시금 공포에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이제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2주 전 엄청난 폭의 폭락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소폭 위축이 되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심지어 떠나가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셨듯이 기업가들, 기관 투자자들,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웬 떡이냐, 박앤세일이구나 하면서 더욱더 저점 매수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고 절대로 목돈 만들려고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암호화폐 시장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9% 상승한 4,19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5.02% 상승하며 308만원대, 바이낸스 코인의 경우는 10.15% 상승하며 지금 46만 7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시가총액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4.07% 상승하며 1,100원대를 보여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1%대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제 그 도미넌스 또한 18.9%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